실제로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검통 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청자 베이징 덕후님이 보내주신 이야기로, 사연자분께서 베이징에 출장을 가셨을 때 사용했던 숙소에서 겪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략 막대리였을 당시 베이징에 출장을 가서 잠깐 묵었던 숙소에서 겪은 일입니다. 대강 20년도 더 전의 일이라 기억이 확실치는 않고 그냥 기억나는 대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당시 저희 회사는 한참 덩치를 불려나가던 시기라 해외에 이곳저곳에 공장을 짓고 주재원을 파견하는 등 내적 외적으로 굉장히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7월쯤이었던가 중국 베이징에 주재원으로 파견된 과거 신입사원 시절 제 사수역을 맡았던 오 과장님이 본사에서 발주한 품목이 어딘가 이상하게 맞지 않아서 현지 직원들은 물론 파견직 직원들까지 야근의 잔업에 아주 쌩 고생 중이라며, 하필이면 그때 제가 맡고 있던 일이 물류관리와 재고관리자였기에 어쩔 수 없이 베이징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4박 5일 일정에 나섰었습니다. 공장이 위치한 차오양에 도착한 저는 회사에서 마련해준 숙소를 어렵사리 찾을 수 있었는데요. 당시 북경의 대중교통 사정이 다소 본국에 비해 열악하다 보니 오만 고생을 해서 찾긴 했다만, 이거 외관부터 업장 자체가 호텔이 아닌 우리나라로 치면 모텔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모텔 중에서도 나름 상위에 속하는 시설을 갖추고는 있었죠. 저는 4층에 404호의 배정을 받자마자, 안 그래도 우리 동양권에선 숫자사가 죽을 살을 투구하는 의미로 해석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약이 쉬웠다는 파견 직원의 개소리에 분노를 간신히 눌러가며 어차피 4일만 지나면 그만이니 참자 참아 했죠. 첫날 현지 직원분들과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본격적으로 문제점으로 지적된 발주 수량과 하루 총 생산량을 대입해가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을 하다 보니 어느새 회사에서 지정한 1일 근무 시간을 아득히 초과한 13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저는 파견 직원들의 술 한잔 하자는 제안을 단호히 거부하고 곧장 숙소로 향해 미처 씻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잠들었고요. 그렇게 잠을 한창 자다가 문득 방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에 눈을 부스스 뜨며 주위를 둘러봤더니 분홍색인가 싶은 원피스를 입은 어떤 여자가 엎드린 채로 방 여기저기를 기어다니면서 뭐라고 계속 중얼거리는 게 보였고, 반사적으로 다시 눈을 감았지만 몇 초가 채 지나기 전에 저는 또다시 눈을 번뜩 떴고, 그 여자는 여전히 기어다니며 뭔가를 찾는 것 마냥 중얼거리는데 뭐라고 했더라? 워더찌에치, 이 말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당시에 저는 영어를 제외한 그 어떤 외국어도 할 줄 몰랐으니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대충 찾고 있는 물건이 굉장히 작은 형상을 띠고 있다는 것만큼은 바로 알아챌 수 있었고, 어느새 저는 반쯤 몸을 일으킨 채로 그 여자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죠. 그렇게 그 여자를 빤히 쳐다보던 중 저는 흠칫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가 하던 행동을 멈추고는 천천히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방바닥에 무릎을 꿇은 상태로 상체만 일으킨 그 여자는 고개를 돌려 저를 힐끔 보고는 워더찌에운 찌에치 님의 칸더마? 라고 말했는데요. 다른 걸 다 떠나서 그 여자의 얼굴이 정말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검붉게 물든 흰자위 부분에서 흘러내리는 피눈물도 그렇고, 누군가에게 심하게 맞은 듯 심이 비틀려진 코와 다 무너져서 흘러내린 잇몸과 이빨들은 지금 생각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끔찍했죠. 저는 더 이상 이성적인 판단을 포기한 채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요? 다시 들려오는 바닥을 기어다닐 때 나는 특유의 소음과 워더찌에찌 워더찌에찌 라며 중얼거리는 그 소리에 눈이 자동으로 떠지자 또다시 그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그 여자의 모습을 보게 된 저는 정말 온 전신의 힘을 쥐어짜내서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한 채로 방 밖으로 구르다시피 빠져나가서는 반쯤 열린 문틈 사이로 보이는 그 여자를 보며 입을 틀어막고 가파른 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죠. 결국 저는 카운터로 가서 되도 않는 손짓 발짓을 해가며 같은 층의 다른 방에서 남은 시간 동안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었고, 다음날 그 방에 들어갔을 땐
그 여자는 사라진 후였습니다. 공장에 출근한 저의 몰골을 본 파견 직원들과 회의를 마치고 잠시 티타임 시간에 어젯밤에 방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만 다들 시큰둥한 반응만 보일 뿐 그냥 내일 아니니 신경 쓰고 싶지 않다는 뉘앙스를 풍기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후 점심시간에 현지 직원분들과 함께 밥을 먹는데 현지 직원분들 중에 한국에서 유학을 했다는 분이 아침에 티타임 때 대강 얘기를 들었다. 혹시 이따가 퇴근하고 나랑 잠깐 어디 좀 같이 가자고 하길래 쥐푸락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퇴근하자마자 그의 손에 이끌려 도착한 곳은 느낌상 당집 같은 느낌을 풍기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과 함께 무속인 앞에 앉아서 미주알 고주알 전날 밤에 있었던 일을 여과 없이 털어놨고 무속인이 대뜸 부적 몇 장을 내어놓고는 절대 모텔 주인에게 부적을 붙인 것을 발설하지 말 것과 전날처럼 그 여자가 보이더라도 절대 눈을 마주치지도 말고 보이지 않는 척 해야 한다고 몇 번이나 강조하며 따로 돈을 받지 않겠다며 이만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 현지 직원의 말에 따르면 당의 고위 간부들도 자주 찾는 용한 점쟁인데 결혼하지 않은 총각에겐 따로 돈을 받지 않는 걸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일단 다 떠나서 귀국하기 전에 거하게 한잔 사겠다는 약속을 한 저는 바로 방으로 돌아와서 무속인이 얘기해준 포인트에 부적들을 붙이곤 안심하고 잠에 들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자다가 중간에 깨지 않고 정말 개운하게 푹 자고 일어났기에 개운하게 기지개까지 켜면서 샤워실로 향했는데요. 뭔가 이상함이 느껴져서 어젯밤 부적을 붙여놓은 것들을 한 번씩 확인해보니 부적들이 전부 까맣게 그슬린 것처럼 변색이 되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샤워실에 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짓말로 프론트 직원을 일단 속이고 다른 방에서 샤워를 한 뒤 급히 짐만 챙겨서 그 방을 나와 공장에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를 당집에 데려다준 그 직원을 찾아가서 아침에 부적들이 그렇게 돼 있다더라 라고 말을 하니까 결혼간 그 직원이 오 과장님에게 가서는 막 뭔가를 얘기하더니 대뜸 오 과장님이 제게 빨리 퇴근하고 어제 갔다 오던 그 당집으로 가라고 거의 밀치다시피 해서 다시 그 직원과 당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당집에서 다시금 무속인을 만나 부적이 그렇게 되었다더라 라고 말을 했더니 무속인이 말을 하는 게 아마 그 여자가 당신을 노리고 있는 것 같다. 그 부적은 여자가 당신의 존재를 알아차릴 수 없게끔 해주는 장치의 역할을 해주는 거라 그렇게 불에 탄 것 마냥 되어 있을 리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여자가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받고 스스로 지닌 한이나 목적과 닮았거나 비슷한 느낌을 지녔기에 당신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인데 그런 장치를 동원해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인과요를 어기고 당신에게 해코지를 가하기 위해 그 부적들을 없애려고 밤새 난리를 친 결과가 바로 그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니 어차피 이틀 뒤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건데 그냥 다른 방으로 옮기면 그만 아니냐라고 했지만 무속인의 말로는 이미 반쯤 그 여자가 당신의 어깨에 올라탄 모양새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 귀국하더라도 그 여파가 미칠 가능성이 높고 한국 귀신과 중국 귀신은 지니고 있는 한이나 그 목적에 대한 해법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의 무속인들로부터 뾰족한 해결을 볼 수 없을 거라며 후딱 사복으로 옷을 갈아입고 나서는 제게 그 모텔로 안내하라는 성화에 괜찮을까 하며 제가 묵고 있는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물론 저는 중국어를 할 수 없었기에 현지 직원분도 함께 대동했고요. 프론트 직원에게는 공장에서 근무하는 현지 직원이시고 대충 부장급 인사라며 제가 묵고 있는 방이 괜찮은지 보러 오셨다고 둘러댔죠. 무속인은 제가 묵고 있던 방 한가운데에 서서는 염주를 쥐고 눈을 감은 채 한참 동안 명상에 잠긴 듯한 모습으로 있다가 문득 눈을 번뜩이며 뜨더니 이 여자가 왜 당신에게 해코지를 가하려 했는지 알겠다며 사연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자는 원래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있었고 찾고 있는 것은 결혼 반지였다고 합니다. 여자는 이 모텔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걸어서 2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작은 무역회사에서 격리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밤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퇴근하던 길에 불량배들에게 납치를 당해 이 모텔로 끌려 들어왔고 당시 제가 묵고 있던 방에서 수일 동안 몹쓸 짓과 잦은 폭행을 당하다가 결국 목숨을 잃었다면서 불량배들이 여자의 시신을 처리할 때 여자의 약지에 끼워진 반지가
방 안 어딘가에 떨어졌지만 그 반지는 방을 치우러 온 직원이 정리를 할 당시 쓰레기 봉투에 담겨진 채로 버려졌으니 당연히 이 방 안에 있을 리가 없다며 두 불량배들 중 가장 자신을 심하게 괴롭힌 남자와 제가 거의 일란성 쌍둥이 수준으로 닮았다며 그 여자가 제게 왜 해코지를 하려 했는지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솔직히 어처구니가 없고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런 개 잡놈들과 닮아가지고 안 그래도 내키지 않는 출장길에 올라서 불만이 그득그득 했는데 이런 일까지 겪었어야 했나 하며 이를 바득바득 갈았죠. 그리고 그런 제 모습을 본 무속인이 벼랑간 피식하고 웃으면서 아까 전에 내가 몇 분 동안이나 우두커니 서 있었던 게 그 여자하고 계속 이야기를 나눈 거다라고 하시면서 잘 알아듣게 타일렀으니 다시 당신에게 들러붙는다거나 해코지를 하지는 않겠지만 정찜찜하다 싶으면 아예 다른 층의 방으로 옮기라는 말을 하고는 그대로 당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후 저는 회사에 말을 해서 무속인의 말대로 다른 층에 층계가 겹치지 않는 방으로 옮겨서 이틀을 더 보내고 귀국길에 올라 그대로 중국을 떠났고 그 기억 때문인지 20년의 시간이 흘러 현재 이르는 동안 중국 여행은커녕 출장 일정이 잡히면 퇴사하겠다며 협박해가면서 중국 근처에는 발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억울할 수밖에 없는 사연자분의 안타깝고도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하필이면 몹쓸 짓이나 저지르고 다니는 잡배와 닮아서 우리나라도 아닌 먼 타국의 귀신에게 해코지를 당할 뻔했으니 그 귀신 역시 사연자분의 입장을 들어보고 석고대죄를 했어야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